새로운 캐릭터가 매달 등장하는 게임에서는 당연히 메타 캐릭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메타가 형성됩니다. 냥코 전쟁도 과거 최초의 블루아이즈는 황수를 중심으로 간양백이라는 뜨거운 황금기를 맞이했고 시간이 지나 쏘콩키가 주목받는 달새 손칼 그리고 콜라보 캐릭터들로 메타를 구축하던 세이마 이렇게 냥코는 다양한 메타들을 빚어내며 새롭게 변화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게임의 메타를 아니면 어쩌면 냥코의 역사를 뒤집어버린 캐릭터죠. 2020년 4월 9.5 버전을 맞이하여 등장한 냥코 대전쟁의 8번째 블루아이즈 치르게 마녀 다크캐슬리. 당시 블루아이즈는 백브라는 전속성, 흑브라는 무속성 대항이라는 규칙이 있었지만 흑슬리는 등장부터 전속성을 달고 나오며 그야말로 규율을 박살낸 캐릭입니다. 이러한 캐릭터 흑슬리의 등장으로부터 오늘까지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도 사용 유저에 따라 절대 강자 자리에서 군림하는 그녀이지만 솔직히 그 시절 위상만큼의 파워를 낸다고는 장담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러한 그녀가 현재 점점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의 현 몰락이 카운터 펀치를 날린 주범은 누구였는지 오늘은 냥코의 메타를 뒤바꾼 이름 그대로의 마녀인 치르게 마녀 다크캐슬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은 제 주관적인 내용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에는 흑슬리의 몰락이라고 적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흑슬리는 2020년 초 9.5 버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열파라는 효과 자체가 까다로웠고 열파 부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었는데요. 특히 최초의 열파 조건인 가아파 주니어는 2.63초의 빠른 공속에 38,000이라는 데미지 거기다가 열파까지 보유하며 현재는 열무캐가 많아져서 굉장히 쉬워진 편이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냥코 역사상 최악의 맵이라고 불리는데 손색이 없는 난이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열파 무효를 가진 아군이 단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았던 탓에 최초의 열파 무효 캐릭이었던 그녀는 더욱 집중받았습니다. 그녀의 등장부터 반응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기존 흑브라는 백브라의 성능을 유지하되 속성화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존 캐슬리가 가지고 있는 밀치기가 아닌 저주를 달고 나온 점 등을 이유로 등장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흑슬리의 스펙을 대충 읽자면 체력은 12만, 공격력은 27,000, 사거리는 400, 반드시 5.4초간 저주에 3년 열파를 내는 캐릭입니다. 추가적으로 공따와 파동, 저주, 열파, 그리고 워프를 무효하는 캐릭이죠. 일단 흑슬리는 체력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흑단양보다 체력은 낮았지만 공격력은 27,000, 거기다가 열파까지 합치면 한 방에 10만이 넘는 데미지를 넣어주었습니다. 게다가 맞기만 한다면 무한저주까지 이쯤 되면 사기 캐릭이라고 불려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당시 강적이었던 가아파 주니어도 손쉽게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한 흑슬리는 전속성 대항이다 보니 어떠한 적군을 상대로도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삼아 대부분의 덱에 들어가며 사기성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저주까지 걸면서 초롱학이나 캐르론과 같은 난적들을 그저 중대영법 1, 2로 만들어버리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토대로 흑슬리는 등장부터 사기 소리를 들으며 흑브라가 백보라보다 더 좋다라는 인식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버전에 등장한 풍은 50보스인 우리를 시작으로 등장하는 모든 적군들이 열파 적군이라면 열파 무효로 안전하게 잡고 매즈 적군이라면 저주로 무난하게 잡고 열파포 같은 난적들은 고체력으로 버티며 잡아냈죠.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만능캐 포노스의 딸이라고 불리는데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었을까요? 포노스는 점점 그녀에 대한 압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포노스는 그녀를 직접적인 암살, 즉 밸런스 패치를 가하기보단 뒤에서 조용히 살살 평가를 내릴 생각이었나 본데요. 그 첫 번째 암살자는 바로 열파 무효 적군. 첫 번째 열파 무효 적군이었던 고대 화염신 드론을 시작으로 열파 무효 적군이 등장했습니다. 드론은 1회 공격 캐릭에 열파를 내는 적군이라 당시엔 열무를 모르는 적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등장한 초고대수 나라, 그는 직접적으로 열파 무효를 달고 나오며 흑슬리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는데요. 열파 무효로 인해 저주 무효가 불가능해져 정지를 맞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다음 열무 적군인 토로린초를 시작으로 슬슬 그녀의 견제가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암살을 시도하던 그 시기 등장한 것은 악마를 이은 다음 메타 초수인데요. 초수들은 공통적이진 않으나 초수의 끝인 싱글리온이 등장하는 그 시기까지 무려 9마리의 열파 무효 적군이 나오며 그야말로 대놓고 저격이라는 표본을 보여줬습니다. 그중 야생의 멍멍이는 1배율인데도 높은 스펙이지만 열파 무효를 그것도 잡몹이 달고 나오면서 정말 너 이러고도 흑슬리 쓸 거야? 진짜? 를 말만 하지 않았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너스의 압박에도 불구 유저들은 포너스의 기싸움에 그래 쓸 거야 라고 답하며 흑슬리의 사용은 여전했습니다. 뭐 적군이 열파 무효라면 흑슬리는 다른 적군 대항으로 쓰고 열파가 아닌 데미지로 상대하면 되었고 토로린초나 고대수 나라는 서로의 대항법을 이용하여 공략하면 되었기에 흑슬리에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첫 암살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이들이 존재하였으니 바로 캐슬리를 포함한 모든 열파 캐릭이었습니다. 흑슬리를 죽이려 날린 칼이
실수로 캐슬리에게 맞게 된 것이죠. 열파 하나로 먹고 살던 그녀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흑슬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캐릭을 위해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 피해였지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허나 포너스는 첫 실패에 당황하였는지 바로 다음 암살자를 출동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등장 당시의 모마식 효과의 시작이다 라며 설레발 비판을 받은 효과 열파 카운터의 등장입니다. 열파 카운터는 흑슬리를 대놓고 저격하겠다, 아니 흑슬리 널 기필코 죽여버리겠다 라는 의지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흑슬리의 열파를 적군이 맞게 된다면 맞은 위치를 재서 아군 쪽의 열파를 되돌려주는 효과였습니다. 흑슬리의 열파는 3렙으로 2초간 존재하기 때문에 적군이 받아친 열파도 아군의 자리에 2초간 머물게 됩니다. 게다가 흑슬리의 장점이었던 높은 데미지 또한 그대로 되받아치는 업보를 돌려받는 셈이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열파 부여 고방 자체가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방이 쓸려나가며 라인 유지가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효과를 그냥 존재만으로 까다로운 성천 두드리에 잠몹 1, 대강림 보스, 게다가 차후 등장하는 극악 적군들을 모두 열파 카운터를 달고 나오면서 이번에야말로 포노스는 진짜 이래도 써? 를 시전했지만 유저들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써. 포너스의 의도는 라인을 부수는 열파로 큰 타격을 주려 했던 모습이었지만 유저들은 열파 무효로 덱을 떡칠하면서까지 흑슬리를 사용하였고, 그게 아니더라도 대항 맷집캐를 이용해 악어로 깡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래도 흑슬리는 견제하다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열파를 무효하는 적군이 나왔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캐슬리라는 것뿐. 또 캐슬리가 또다시 칼에 맞으며 이번엔 직격탄으로 그녀의 등이 터지게 됩니다. 이들은 열파를 내서 맞게 된다면 흑슬리와 달리 열파 무효가 없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없는 마당에 열파까지 그대로 맞으면서 정말 피해자도 이런 피해자가 없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땐 캐슬리의 메타인 짱빡풀 메타도 사라진 지가 오래이다 보니 졸지에 그녀는 흑슬리 아종이라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실패한 포너스는 초수 시대가 끝난 마당에 새로운 계획을 준비합니다. 바로 대초현자 시대의 개막. 레제로의 메인 역할을 하는 초현자답게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초현자 적군의 효과였죠. 초현자 적군은 모든 매지를 70% 경감시켜 5.4초인 그녀의 저주 매지를 1.6초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주를 받는다 그 자체만으로 사기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엔 캐슬리를 포함한 열파 캐릭이 아닌 모든 매직 캐릭이 그 피해 대상이 되었는데요. 기존엔 열파만 피해를 받았다면 이번엔 느리게 정지를 포함한 모든 매지가 피해를 받은 겁니다. 이 당시에 초현자 특효가 있었던 가노사와 소라크테스를 빼면 말이죠. 이렇게 모든 매직 캐릭이 피해를 입으며 영원할 줄 알았던 백타마가 먼저 링아웃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열파 카운터 때 큰 피해를 받으며 빈산 상태였는데 이번 초현자 특능으로 그야말로 넉다운을 당한 것이죠. 이렇게 또 피해간 그녀 흑슬리. 포너스는 이젠 답이 없다 판단하였는지 정말 노골적인 적군을 출시합니다. 13.5 버전에 출시된 모드의 워너비 호감적, 테크놀로지는 저주 무효, 게다가 열파 카운트까지 달고 나오면서 여태 보여준 모든 암살 기미를 모아둔 정말 악마의 집합체였는데요. 열파를 받으면 카운터로 받아치는데 그 효과는 저주 무효로 인해 사라지지도 않고 되받아친다면 고유 효과로 16초 동안 너프까지 시켜버리면서 정말 이젠 뭐 쓰고 싶어도 못 쓰겠지? 라는 포너스의 기싸움을 넘어선 죽이고 티뱅이를 하는 모습에 유저들은 입에서 포너스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형 적군도 아닌 중대형 잠보의 모습이라 레제로에서 현재까지 총 12가지의 스테이지에 출연하며 유저와 포노스의 기싸움은 이렇게 포노스의 승리로 마무리를 짓게 된 줄 알았으나 유저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에이리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성을 이용해 워프 무효와 높은 체력으로 맞받아치며 쓸 건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를 시전하며 티빙잉하는 사람 위에 티빙잉을 시전하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라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여전히 피해를 받은 캐릭이 존재하죠. 네, 이번에도 캐슬리입니다. 경동맥을 찔려 응급 환자인 그녀가 수송되던 중 마지막 막타를 맞게 된 거죠. 이쯤 되면 포노스가 캐슬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닐까 심히 의심됩니다. 테크놀로지까지 실패한 포노스는 이제 열파의 제재에선 안 되겠다 판단했는지 신규 효과인 폭파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 폭파 효과는 특이하게 흑슬리를 저격하기엔 애매한 효과였는데요. 놀랍게도 이 폭파는 새로운 메타는 그녀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데 성공합니다. 당시 등장한 신규 블라이진 루나샤는 열파 부효를 가지진 않았지만 높은 체력과 폭파 능력이라는 효과들로 인해 흑슬리와 동급의 위치까지 올라서게 되었고, 이후 폭파 조건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흑슬리는 자연스럽게 메타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여태 맞아온 암살의 피해인지 아니면 폭파가 큰 데미지를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흑슬리는 점점 레제로에서 힘을 쓰기가 어려워졌고 쌍포노, 루나, 이자나기 등에게도 밀리기 시작하며 열파 무효, 열파 카운터, 초연자 등 굵직한 데미지에도 굴하지 않던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흑슬리는 메타랑은 바람을 못 이겨 결국 휘청이기 시작한 겁니다. 포누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무할 수 있지만 이번 메타가 큰 역할을 줬다고 해서 모든 데미지를 다 넣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싸움의 결과는 포누스의 승리로 돌아가며 흑슬리는 점점 몰락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흑슬리의 몰락이 시작되었을 뿐 여전히 흑슬리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다양하며 후반 메타에서의 압박이 강했기 때문에 초중반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허나 그들도 흑슬리가 예전만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했고 대부분의 여론이 흑슬리를 0티어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아 흑슬리는 지금 당장의 몰락은 아니더라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흑슬리는 한 시대를 지배한 전설이었다는 것을. 오늘은 양코드 전쟁의 큰 획 흑슬리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흑슬리를 이용하고 있고 여러 파이법으로 자주 애용하고 있지만 메타가 무색할 정도로 다른 캐릭에 비해 손이 안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폭파 메타의 초입부라 크게 까다로운 폭파적은 없지만 이후 상황으로 보아 흑슬리는 더욱 평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캐슬리도요. 흑슬리의 등장은 캐릭 출시에도 큰 역할을 미쳤습니다. 이후 등장하는 블루아이즈는 이즈와 제수가 눈에 띌 정도로 성능에 하자가 있거나 고민한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콜라보 캐릭터 중에서도 그렇게 강력한 성능의 캐릭이 나오지 않는 점, 정규 캐릭에도 크게 두각을 내는 캐릭이 안 나온 점 등 이것은 2023년 포너의 등장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때는 영원할 줄만 알았던 흑슬리 이야기는 이렇게 점점 종극으로 다가가고 지금은 새로운 강자인 루나가 나서고 있습니다. 루나는 또 얼마나 강력한 캐릭으로 오래 군림할지, 루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브라들은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흑슬리만큼의 직권은 안 되길 바라봅니다. 메타가 빨리 바뀌는 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늦으면 또 별로니까요. 오늘 영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 흑슬리는 점점 몰락하고 있지만 그녀가 남긴 영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흑슬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전 또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발쇼!